자,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돈을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답보 상태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900만 원을 넘어서 4천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무슨 큰 호재가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인가요? 네. 최근에 말씀처럼 이제 3,700만 원대에서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약 이틀 사이에 한 5%이 정도 크게 올라서 지금 이제 올 새벽에는 잠깐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뛰어서 코인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놀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제 블랙락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파악됩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회사일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예. 운영하는 자금이 1경원, 하나로 1경원. 그래서 이걸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약 8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정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일경원. 네. 예. 이런 회사가 이제 드디어 코인 시장에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그것도 이제 선물 ETF가 아니라 이제 현물 비트코인 이제 코인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코인 시장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락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도 역시나 블랙락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곧 신청할 것이라는 루머가 이제 이 자산 시장에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락과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자산 운용사에서 이 엄청난 이 회사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 20일 이틀 전이죠. 예, 이틀 전부터 정말 약 3,400만 원에서 3,900만 원, 새벽에는 잠깐 4천만 원까지 갔었었고요. 그래서 거의 3,4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더 이상 오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만약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ETF야말로 이 주식과 똑같이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뿐만 아닌 기관 투자자도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코인 시장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시장 진입 시도가 이미 몇 차례 있지 않았나요? 이번 시도가 뭐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지으신 말씀이고요. 네. 예,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사실 진입하려고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시도를 했었었죠. 네. 예, 그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역시나 이제 ETF나 또는 집합 투자 상품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집합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 시도가 있었었어요. 예, 국내에서도 이 집합 투자인 펀드를 토큰화해서 투자를 받는 이런 시도가 있었었지만 역시나 이 금융 당국의 이제 지도로 하에 이제 무산이 됐고요. 역시 수많은 ETF들이 이제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이제 시도 없었지만 특히 미국에서 이제 수많은 코인 관련 ETF들이 반려가 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번번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TF를 신청한 이제 자산운용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블랙락이 한 번도 이제 코인 관련 ETF를 신청한 적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ETF만 봤었어도 이 블랙락이 미국 SEC에 신청한 ETF는 500몇 건을 신청했었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승인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 반려가 됐던 ETF이지만 블랙락이 신청한다라고 하면 뭐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블랙락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른 자산 운용사도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가 됐죠. 그 반려된 사례와 블랙락 ETF를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있더라. 뭐 다른 점이 있더라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결과인데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블랙락은 ETF를 신청을 하면서 ETF 신청에 ETF
운용에 필요한 기초 자산인 코인, 즉 비트코인의 운용에 있어서 가격 산정과 운용 등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었거든요. 이전에 ETF를 신청한 운용사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었는데 블랙락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으면서 이 미국 금융당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 조항을 넣음으로써 더욱 이 ETF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기대를 높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블랙락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이 뉴욕 시장에서 즉 월가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뉴욕 시장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이 나올 수 있다, ETF가.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는 이미 있지 않았었나요? 이 삼성 자산운용도 홍콩 시장에 ETF를 내놨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 뭐 가상자산 ETF, 코인 ETF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국내 자산 운용사도 관련 ETF를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고 하긴 한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이런 ETF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산업 ETF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많이 좀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거나 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블록체인 ETF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ETF들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ETF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ETF의 성격상 코인을 직접 ETF 자산을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회사 또는 뭐 가상자산 거래소 어떤 이 가상자산 거래소 하면 뭐 빗썸이나 업비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빗썸, 업비트들이 비상장 회사지만 이들의 모회사는 또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뭐 비덴트라든지 또 업비트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가 투자한 펀드가 또 주주이기도 한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죠.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이제 편입한 ETF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ETF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이런 ETF들이에요. 근데 이와 별개로 또 이런 ETF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ETF를 들자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이렇게 해서 코인을 직접적으로 말한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ETF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승인된 코인 ETF들은 대다수가 선물 기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이렇게 자산 운용사가 ETF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인을 이렇게 냈다고 하면 그 코인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기초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코인 가상자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선물 상품, 선물 시장에 기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대다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ETF들은 선물 기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 선물 기반 ETF들은 선물 상품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물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현물과 ETF가 바로 연결되는 정말 말 그대로 ETF의 상품의 ETF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ETF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실물 ETF가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물 ETF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 실물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산 수급의 효과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현물 ETF가 이제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축적량 증가와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전까지 이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해왔던 규제 상황은 그대로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 규제 상황. 네, 저번 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제 미국 규제였었던 거죠. 네네네. 미국 규제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된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상승세가 굉장히 좀 뜻밖인 것은 이 같은 규제 사항이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완화되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놀랄만한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규제 당국은 현재 여전히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도 대상이긴 합니다만 주 타겟은 바이낸스죠.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각국이 이제 미국 규제당, 미국 SEC와 협력을 해서 바이낸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미국 내에서만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했었었는데 이게 점점 유럽까지 포함한 전 세계 규모로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할 수 있고요. 이 같은 이 움직임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뭐 이게 약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 같은 미국 규제 당국의 미국 금융 당국의 코인 규제는 이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본격화돼서 규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네. 이 규제가
뭐랄까요? 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결과를 낳는 어쩌면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확립이 되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발판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블랙락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SEC나 아니면 뭐 CFTC나 이런 미국 이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규제가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기관의 진입 교도보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역시나 이것도 예상외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지금 그런 상황도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면서도 사실 이 블랙록 호재와 파월 발언까지 해서 이 비트코인이 투자 매력이 사실 2달 만에 3만 달러째 진입하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투자 매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못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그 연고점이었던 비트코인 3만 달러가 지금까지 번번이 굉장히 큰 이제 상승 저항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아마 비트코인 연고점이 제 기억에 3만하고 400달러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고점을 돌파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거의 그에 근접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장벽으로 잡았던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또 이 블랙락 피델리티에 이어서 피델리티는 아직까지 소문에 불과하지만 다른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위즈덤 트리라는 이런 곳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속속들이 신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뭐 루나라든지 FTX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정말 아주 큰 난리가 나고 큰 이제 격동의 이제 변화가 있었고 또 올해는 또 예상외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남무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이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안심하고 남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분들이 거기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와 규제에 또 있는 가이드라인 이 틀에 근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진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 상태의 추세만 본다라고 하면은 연고점을 다시 한번 조만간 경신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보셨다시피 역시 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이틀 추경 만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예? 추경 매수를 해도 될까요? 예, 이게 사실 가장 질문들이 참 관건인 많을 거죠. 텐데. 예, 네. 이틀 만에 지금 사실 거의 10%가 넘게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과연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어쩔까 좀 이게 사실 저도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동안 10몇 %가 뛰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올랐다기보다는 ETF가 상장이 돼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오른 게 상당히 큽니다. 즉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아직 유입되지는 않았어요. 유입될 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만 달러, 즉 4천만 원 정도에 됐었을 때는 역시나 좀 고점에 부담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ETF 상장이 실제 되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상장이 블랙록 ETF 상장이 한 연말? 예,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빨리 된다 하더라도 뭐 당장 7, 8월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 승인까지 시기가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가 좀 있는 시장이고요. 기대가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조금 좀 조정이 좀 있었을 때 한번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여전히 역시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그리고 정말 많이 고심해야겠죠. 자, 네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